자, 순열 조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열, 고1 때 배우는 거는 요 직순열하고 뭐다?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은 확률과 통계에서 배웁니다. 알겠죠? 지금 이것만 배울 거고요. 자, 서로 다른 행계에서 뭐다? 알계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해서 배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하고요. 요 순열을 도구로서 뭐다? NPR,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여기에 5P 얼마? 3.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3개를 나열할 겁니다. 제일 앞으로 쓰는 게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몇 가지? 4가지. 세 번째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요거고 5P에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일렬로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 NPR이라는 녀석은 n의 n 빼기 1에서 n 빼기 2 물어봐야 되는데, 저거를 살짝 보였다. 수민이한테 물어봐야지. 자, NPA 얼마, R이라는 거는 nf 얼마, n 빼기 1f 얼마, n 빼기 2 해가지고 땡땡땡 곱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게 몇 개가 되게? 요게 R개가 돼야 된다 했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 오는 숫자는 뭐죠, 수민아? 너 문자는? 그럼 왜 책을 보니 생각을 해야지. 정민이? n 빼기 r 플러스 얼마? 1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도 좋은데 원리 구조를 알고 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정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몇 개라고? R개입니다. R개. 그러면 얘는, 자,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수와 변수라 했습니다. 상수와 변수. 상수, 변수.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 변수는 움직이는 거. 됐나요? 그러면은 n이 사실은 상수입니다. 고정되어 있다, 그지? 맞나? 그러면 뒤에 요게 변하잖아. 빼기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됐나? 빼기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그럼 얘가 몇 개? R개가 되려면 빼기 얼마? 0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개 작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그거를 풀면 이렇게 된 거다, 이겁니다. 됐나? 여기 이제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NPR은 순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느낌표라고 하는데 느낌표라고 하면 안 되고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팩토리얼 맞나? 뭐 N 팩 이렇게 뭐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팩토리얼 됐나? 자, 얘는 5 팩토리얼. 얘는 이제 의미부터 보자. 얘는 N명, N개. N개라고 해야겠네. 너무 사람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N개 뭐 하는 경우? 자리 바꿈 하는 경우. 자, 순열이라는 거를 갖다가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줄 세우는 게 순열이 맞는데, 줄 세운다의 개념보다는 뭐다? 자리 바꿈의 개념이 훨씬 더 응용력이 좋습니다. 자리 바꿈한다. 됐나? 자리 바꿈한다. 자, 봐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을 줄 세운다. 얼마가 돼? 그게 5 팩토리얼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얼마?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올 수 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책상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 자리를 바꾼다 생각을 해봐. 그것도 같은 경우라고. 책상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붙여놔보자, 이거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책상 8개가 있습니다. 8개에서 5명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는 방법은 8P 얼마? 5가 되는 거죠. 됐나? 어떻게 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얘가 몇 개? 5개. 이렇게 될 거고. 됐나요? 그래서 줄 세운다 보다는 어떤 단어? 여기에 자리 바꿈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응용력이 좋다. 됐나요? 자, 시작하자마자 저면 안 됩니다. 자, 5팩은 얼마? 120이라고 암기를 해둡니다. 알겠죠? 5팩은 얼마? 120. 얘는 암기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자, N개 자리 바꿈하는 경우, 뭐, 이 정도 언급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자, 우리가 NP에 얼마, R이라는 거는 얼마가 돼? N에 얼마, N 빼기 1에 얼마, N 빼기 얼마, 2에서 곱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얼마, N 빼기 얼마, R 더하기 얼마, 1까지 가고, 요 녀석의 총 개수가 몇 개라고요? 요 녀석의 개수가 R개입니다. R개. 됐나? 자, 그런데 얘를 팩토리얼로 또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팩토리얼 개성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이름은 용어는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n부터 어디까지? n 팩토리얼로 해보자. 그럼 요 뒤에는 뭐가 있겠어? n 팩토리얼. 요 뒤에 n 빼기 r, n 빼기 r 빼기 해가지고 3, 2, 1까지 다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뒤에를 다 약분대가 없어져야 돼.
그럼 요 다음에 오는 게 n 빼기 r이겠죠. 하나 작아지면은. 그러면 요만큼을 약분대가 없으니까 n 빼기 r이 얼마? 팩토리얼.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몇 가지 얘기. 자, 순열 조합에서 0이 보인다. 자, 0이 보인다. 0이 보이면은 거의 대부분 1입니다. 1. 자, 0 팩토리얼 얼마? 1.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5p에 얼마? 0. 얼마? 1. np에 0. 1입니다. 다. 됐나요? 그 정도 언급을 하고 바로 위에 한 번 더 빠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했고, 1로 정의한다 했고, 뭐, 적어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갈 필요 없이 문제 풀면서 가도록 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 계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NP의 2는 얼마다? 20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갑시다. 잠깐만. 자, 갑시다. 자, 1번. 자, 뭐라고요? np의 얼마입니다. 그럼 얘는 두 번 가는 거지. n의 얼마? n 빼기 1 됐나? 얘가 얼마다? 20 됐나? 자, 요거는 2차 방정식이죠. 전개하지 말고요. 자, 문제를 풀 때 연속하는 두 수의 곱 얼마? 4 곱하기 5. 그래서 n이 큰 게 n이니까 얼마? 5.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잠깐만. 자, 그러면은 바로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np의 얼마? 2가 얼마냐면은 342. 이런 거를 풀 거야. 그럼 얘도 얼마? n의 얼마, n 빼기 1이 얼마가 돼? 34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저 잘하는데 2차 방정식 도사죠? 해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n제곱 빼기 n 빼기 얼마 342가 얼마다? 저런 이거 인수분해 해보자. 하기 싫죠? 됐나? 그래서 요런 과정이 없다 이거죠. 요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340이야.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자, 좋아하는 숫자 한 개 읊어봅시다. 승혜 3? 너무 작아. 3의 제곱은 9잖아. 7제곱 49입니다. 과감하게 갑시다. 340이 근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0. 미안하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20의 제곱은 얼마? 400. 분명히 작다고죠. 그러면 뭐 해볼까? 한 15 정도 해볼까? 15의 제곱은 225. 이거보다는 크네? 17의 제곱은 284. 이거보다 더 크네? 18의 제곱은 19 가볼까 그러면? 자, 19의 제곱은 361. 이거보다는 작네? 대충 비슷하네? 18 곱하기 19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가 돼? 98, 72. 이렇게 환산 안 되죠? 18, 19 해가지고 72, 9, 1, 9, 162, 그 다음에 18 하니까 얼마가 돼? 2고 얼마가 돼? 4고 342가 나오네. 그럼 얘가 18 곱하기 10 이렇게 찾아가는 게 더 빠르다 이거죠. 어차피 인수분해 해봤자 이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서 안 된다고. 차라리 연속하는 두 수는 제곱을 가지고 찾아가면 이렇게 큰 수도 빨리 갈 수 있다. 됐나? 그럼 n은 얼마가 돼? 큰 게 n이니까 n은 19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 n 플러스 1에서 2개 n 더하기 n 빼기 1 얘가 얼마다? 50이다. 그러면 n으로 묶어내자. 이것도 전개를 해봤자 괜히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 n으로 묶어내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n 빼기 1 됐나? 얘가 얼마다? 50 풀면 되겠네. 풀이 생략 됐나요? 자,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9개의 숫자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라는 경우의 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9개에서 3개를 뽑아서 배라는 거 9p의 3이라고 합니다. 됐나? 얘는 얼마가 돼? 9 곱하기 8 곱하기 얼마? 7 계산 생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가봅시다. 자, 직분열에서 반드시 이제 명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들어갈 건데, 자, 이 단어를 가지고 가볼게요. 옥션. 이제는 다 알겠지. 예지야, 옥션이 뭐죠? 수민이 옥션이 뭐죠? 수업을 안 듣네. 옥션이 뭐죠? 경매. 우리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경매.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필수 단어입니다. 옥션.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옥션 내지는 슈퍼맨 이런 단어를 다룰 겁니다. 글자 수가 적당히 많고 자음과 모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글과 통계로 들어가면 바나나 이런 단어를 다룹니다. 글자가 똑같은 것이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이웃하는 경우. 나온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이웃한다. 자, 이웃한다 기억나시면 안 돼. 이웃하는 거는 우리는 뭐다?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합니다.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우리는 뭐다? 덩어리 나열하고. 나열하고, 그 다음에 뭐다? 덩어리 내 자리 바꿈. 네. 자리 바꿈. 이웃한다. 첫 번째. 자, 그러면은 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랄까 자음, 자 자음은 모두 뭘 하는 경우? 그럼 좀 늦죠. 모두 이웃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C하고 T하고 N은 이웃한다. 이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나머지 덩어리 글자가 총 얘가 몇 개냐면은 총 7자고 자음이 몇 개? 3개, 모음이 몇 개? 4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의 덩어리가 되죠? 5개의 덩어리지. 그러면은 덩어리 나열하자. 얼마가 돼? 5팩토리얼. 5개 자리 바꾸면 한다. 됐나?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냐면은 덩어리 내 자리 바꿈을 하자. 그러면은 CTN 묶을 수도 있고 TCN 묶을 수도 있고 NCT 묶을 수도 있고 요 자리 바꿈이 뭐다? N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 곱하기 3 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순열 조합을 배우는 경우에는 여기서 항상 헷갈려하고 질문이 나오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숫자리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아, 전체 경우에서 뭐를 빼자. 여사건 해가지고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치? 자,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더라?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어떻게 한다? 사이사이 끼운다. 끼운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 끼운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보자. 자, 자음은 모두 이웃한다 있다. 그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를 할까? 자음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음이 모두 뭘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먼저 뭐를 하자? 모음 먼저 나열하자. 모음이 몇 개 있다 했죠? 4개. 먼저 나열하자. 나머지 먼저 나열. 그럼 모음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지. 그럼 여기에 모음이 나열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잖아요. 맞나?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뽑아가지고 자음에 붙여준다라면 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고요. 자음 CTN 있는데 이 번호표를 붙여준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를 사이사이 끼운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 사이사이 끼운다. 자음을 끼우는 방법은 5군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3군데지. 그래서 얼마? 5개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짝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그러면은 여학생 3명이 여기에 이웃을 한대. 그럼 한 덩어리 봐야지. 맞나? 그럼 남학생이 몇 명 있어? 4명 있잖아. 그럼 첫 번째 덩어리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5덩어리. 얼마가 돼? 5팩토리얼 됐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여기 덩어리 내 자리 바꿈. 그지?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지?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덩어리 내 자리 바꿈. 됐나요? 계산은 생략.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겠는데.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했죠?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나열하고 사이사이 끼운다. 예지야 괜찮아? 피곤해서 어디 아파요? 아니면 피곤해요? 좀 지쳐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남학생 먼저 나열해야지. 그러면은 남학생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얘가 4팩토리얼 되겠죠. 이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됐나? 그러면은 5개에서 이 학생이 몇 명이야? 3명이니까 5P에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자리가 정해지는 경우 있는데, 자,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4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은 4, 3, 2, 1. 얼마가 돼? 24가 되고요. 자, 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여기 바로 적읍시다. 자, 자리가 정해진다. 그럼 놔두면 되지. 뭐. 정해진 자리에다가. A가 가장 앞에 쓴데, 그럼 여기에 A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몇 자리? 세 자리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요거 자리 바꾸면 하는 거 얼마? 3팩. 얼마가 돼? 3, 2, 1 해가지고 6개 될 거고요. 자, 방금 했다, 그지? A와 B가 이웃한다 했어. 그러면은 A, B를 뭐라고? 한 덩어리,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럼 덩어리 나이라는 거 얼마가 돼? 3팩 됐나? 그 다음에 요것 두 개 자리 바꾸면 하는 거. 얼마가 되죠? 곱하기 얼마? 2팩 됐나요? 계산생략. 자, 그 다음에 보자. 지난 시간에 배수 판정법, 배수 판별법 얘기했죠? 했죠? 그럼 가면 되겠네. 자, 세 자리 정수를 구해라 해서. 자, 0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0, 1, 2는요, 10입니다. 세 자리 정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 자리 정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한 개 빠졌잖아. 또 4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3개가 올 수 있네. 됐나? 자, 굳이 도구를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거에서 또 이제 4P 적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그대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세 자리 짝수를 구해라 했네. 자, 경우의 수. 자, 세 자리 짝수인데, 짝수는 어디를 봐야 돼? 1의 자리를 먼저 놔야죠. 자리를 먼저 놔야 되겠죠. 짝수를 만들자 이거지. 그런데 1의 자리를 먼저 놔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 0이 문제가 되겠네. 맞나? 자, 경우의 수의 기본은 뭐라고 했죠? 경우의 수의 기본은 KF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자리 수를 만드는데 제일 끝에 첫 번째 뭐가 오는 경우? 0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오는 경우? 0이 오지 않는 경우. 됐나? 자, 끝에 뭐가 오는 경우? 끝에 0이 오는 경우. 얘는 끝에 뭐다? 0이 안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자. 자, 그러면은 제일 끝에 0이 왔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얘를 제일 먼저 우리 생각을 하자 이거죠. 한 가지. 0이 왔으니까 정말 선택지가 없어요. 자, 그럼 0을 뺐어. 하나, 둘, 셋, 4개 남았네. 4 곱하기 얼마? 3. 됐나? 여기가 몇 가지? 12가지. 자, 만들었습니다. 짝수. 자, 맨 끝에 0이 안 옵니다. 0이 안 오니까 제일 끝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어?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잖아. 몇 가지? 2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2나 3을 한 개 썼어. 그러면 0은 오면 안 되잖아. 1, 3, 4 중에 써야 되잖아요. 몇 가지? 3가지. 한 개 더 썼어요. 그럼 또 3개 남았네? 3가지 됐나? 그래서 몇 가지? 18가지. 이것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 30가지. 완성된 후에는 더한다.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30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 중에서 뭐다? 4의 배수를 골라라 했네.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4의 배수는 뒷 두 자리를 봐야 되잖아. 얘를 빠짐없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자, 기준을 잡아보자. 10의 자리에 뭐가 오는 거? 0이 온 거부터. 0이 왔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4가 와야 4의 배수가 되겠네. 됐나? 그럼 요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야? 0, 4 뺐으니까 얘 3가지 되겠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 왔어. 1이 왔을 때는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2가 오는 거 밖에 없죠. 4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지? 그러면은 1, 2가 빠졌으니까 3, 4밖에 없네. 얘 몇 가지? 역시 요거는 2가지가 되겠네.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세 자릿수가.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는 20도 되고 뭐가 돼? 24도 되네요. 맞나? 20이 왔어. 20이 왔을 때 여기 몇 개? 3개. 24가 왔을 때는 몇 개? 2개 되겠네. 0이 못 오니까. 24에서 0이 못 오니까 1, 3 중에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3이 왔을 때는요. 32. 이제 속도가 붙겠네. 요거는 2개. 0이 있고 그 따라서 바로 33 되고 4가 왔을 때는 4, 0. 몇 개? 2개. 아, 3개지, 3개. 0을 썼으니까. 맞나? 그 다음에 4, 4는 뭐 자기 거 2분을 못 쓰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을 다 곱하면 되죠. 대답을 안 하네. 다 더해야죠. 세 자릿수 만들었잖아. 그지? 얘들을 다 뭐를 하자? 다 더하면 되겠다. 됐나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곱하고 완성된 후에는 어떻게 하자? 더한다. 됐나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A, B, C, D를 써서 만든 120개의 순열을 갖다가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얘는 몇 번째인지를 구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요 생각을 조금만 합시다. 글자 5개짜리 뭐가 있지? 글자 5개짜리.
7개짜리 단어 한 개 가르쳐 줬어요. 슈퍼맨은 슈퍼, F-U-P-E-R. 자, 슈퍼 갑시다. 슈퍼. 자, 슈퍼. 자,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E, R, U, F, P는 몇 번째이냐 물어봅니다.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영어 단어의 순서를 매기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한글은 조합이 좀 다르죠. 자음, 모음 이렇게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나는데, 얘는 알파벳은 그냥 26자를 가지고 다 갖고 끼워 맞추려면 한참 걸립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슈퍼를 번역을 합니다. 자, 숫자가 쉬워요? ABCD가 쉬워요? 1, 2, 3가고 더 쉽잖아 사실. 됐나? 자, 제일 빠르게 오는 게 뭐야? 1. 됐나? 그 다음에 E가 1이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진짜 어렵다 이거. 앞선 글자 한 개도 없네. O, P, Q, R, F, T, U, O, P, Q, R. 아, 틀렸다. 이제 요거를 사전식 날려면 얼마나 헤매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은 E니까 1, 3, 6,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P, 2. 요거를 찾는 거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편하다 이겁니다. 됐나?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전식으로 나온다. 그럼 절대적으로 뭐를 해야 돼? 요렇게 기호로 바꿔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A, B, C, D, E 정도는 우리가 바로 해도 됩니다. 그지? A, B, C, D, E는 그냥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지? 자, 그럼 보자. C, B, 요 녀석. 자, C, B, E, A, D가 몇 번째인지 고른다. 자, A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맞나? 요거 몇 개가 돼? 요게 4팩이니까 얼마? 24개가 될 거고요. B가 된 것도 다 얘네들보다 앞에 있었겠네. 그럼 얘도 얼마가 돼? 24개가 될 거고요. 자, C가 오고 A가 오는 거는 얘보다 다 앞에 있겠네. 맞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개 자리 바꾸면 3팩 얼마? 6개가 되겠네. 자, CB네요. 자, CBA가 오는 거는 무조건 앞에 있겠네. 얘는 얼마? 2팩이니까 얼마? 얘가 2개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CB, ABC, D가 오는 것도 앞에 있겠네. 이렇게 따로 가자. 같이 해도 되지만, 자, 2팩 얘도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네. 맞나? 그러면은 C, B, A 했고, D 했고, 그 다음에 E잖아요. 사전식으로 가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E가 됐고, 그래, 끝났네. AD. 맞나요? 그러면은, 자, 요게, 요까지가 몇 등이야? 48등이 끝이 났고, 요까지가 얼마가 돼? 요거 합해가지고 10등이네. 그러면은 요까지 전체가 몇 등이야? 58등이고, 그럼 얘는 몇 등이 되겠어? 59등이 되겠네요. 됐나? 몇 번째? 59번째.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제 경우의수 문제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문자 체계 하나인 버라이어 점자는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들의 개수와 위치로서 문자를 결정한대. 적어도 하나의 점은 튀어나와야 돼. 문제 알아들었나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요 글자 한자입니다, 이게. 됐나? 자, 문자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얘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에서 다 들어간 거 안 되겠네. 한 개는 튀어나와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63가지.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보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4개의 섬이 있는데 3개의 다리를 검수를 해가지고 4개의 섬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했네요. 어떡하지? 자, 경우의 수의 기본은 케이수 분류인데, 케이수 분류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중복 없이, 또 뭐도 없이, 누락 없이. 그러면은 얘 다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리를 연결을 해봐야 돼. 어디를 기준을 잡아볼까?
섬이 여러 개가 있네. 어디를 기준을 잡아볼까요? 사실은 얘네들 섬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기준을 잡아볼까요? 생각하기 좋은 거. 응?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잡는다. 상관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잡고. 물어봐놓고 내 마음대로 풀면 좀 그렇긴 한데. 자, 일단 다리를 한번 연결해보자. 세 개를 해가지고 다리를 연결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 한번 해볼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기준을 잡으려고 하니까, 왠지 요를 기준을 잡고 싶어. 자,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얘를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몇 개 빠져요. 운이 좋아하면 맞추고. 그냥 풀다 보면 어디서 빠진지도 모르고. 그럼 반도 안 되고, 시간은 자꾸 가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면은 차근차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갈까? 요 녀석에서, 요 섬에서 연결되는 다리의 개수가 항상 쉬운 것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자, 가운데 저걸 A라 하자. 자, A 섬에 세 개가 연결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됐나? 그러면은 두 번째, A 섬에 몇 개가 연결되는 경우? 두 개가 연결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있고, 요거를 네모, 요거를 세모,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자, 두 개가 연결되는 경우. 그러면은 두 개를 연결을 시켜보자, 일단. 맞나? 두 개를 연결시키면 그 다음 다리는 여기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 여기로 가도 되겠지. 맞나? 자, 생각을 해보자. 나머지도 똑같아. 여기에 다리 두 개, 요거 연결할 다리 두 개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요렇게 두 개 하든지, 요렇게 두 개 하든지, 요렇게 두 개 하든지.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가 되겠죠. 맞나? 가운데 섬에서 다리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잘못했어요. 누가 두 가지라 했어? 세 가지가 되겠죠. 맞나? 요거, 얘를 빼든지, 얘를 빼든지, 얘를 빼든지. 맞나? 요렇게 연결하든지, 요렇게 연결하든지, 요렇게 연결하든지. 세 가지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다리는 요거하고 연결을 해도 되고, 요거하고 연결을 해도 되잖아요. 맞나? 그러면은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된다. 요 섬에서 두 개가 연결된 게 다르면 나머지는 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중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AF 다리가 몇 개가 연결될 때? 한 개가 연결될 때. 자,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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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 한 개를 연결을 시킵시다, 일단. 그지? 요거 연결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어? 일단 세 가지가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를 연결을 더 시켜야 돼.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연결을 더 시키는 방법은 요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고, 됐나? 아니면은 요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고, 맞나? 또 아니면은 요렇게 같이 그리니까 좀 헷갈린다, 야. 요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죠. 세 개만 다 연결되면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경우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나오네. 얘를 연결시키는 거는 여기로 가도 어차피 구조는 똑같은 거니까, 대칭 구조니까. 됐나? 그럼 요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3 곱하기 얼마? 몇 가지 경우 나온다? 세 가지 경우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9가지. 얘들을 다 더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입니다. 자, 완전 순열은 교과 외 내용 심화 과정이고요. 예전에 확률과 통계에 순열 조합이 들어갔을 때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순열 조합이 1학년으로 갔다가 2학년으로 갔다가 1학년으로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확률과 조합이 순열과 조합 2학년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 순열 조합이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되어가지고 좀 심한 내용을 많이 다뤘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 순열을 소개를 했는데요. 완전 순열 내지는 교란 순열이라고도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수용도로 풀면 됩니다. 자, 이름을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막 심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행평가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런 이름을 알면은 주제를 찾아보기가 쉽잖아. 그지? 주제를 찾아보기가 쉽잖아. 이 학기 뭐 이제 할 거 활동한 게 있으면 혹시 만약 학기에 있으면 한다면은 그죠? 그런 거 할 때 필요할 겁니다. 완전 순열 내지는 교란 순열입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치른 후 답안지를 걷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의 답안지를 임의로 분배하여 채점을 하려고 한다. 답안지를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자기 자신은 자기 거를 매길 수가 없다. 이런 문제집 많이 봤죠.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 우산을 전부 다 안 들고 가는 경우, 모자를 놨는데 모자를 갖다 전부 남의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 됐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점화식은요 수열에서 배우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겁니다. 다 교과 내용은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도 역시 검색을 해보면은 황금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뭐 앵무족의 이런 그림들도 나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들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자, 정면 같은 거 안 봐도 됩니다. 얘가 요 포함 배제의 원리 느낌은 조금 가져주면 좋습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런 거.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부호가 교재로 나오는 거죠. 맞나? 한 개씩 더하니까 중복되는 거를 빼고요. 한 개씩 더하니까 두 개 중복되는 걸 뺐는데 그러고 나니까 세 개 중복되는 건 다시 더해주고요. 네 개가 되면은 한 개씩 더하고 난 다음에 두 개 중복되는 거 빼고 세 개 중복되는 거 다시 더해주고 네 개 중복되는 거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포함 배제의 원리인데 그럼 대충 그러려냐고 보시면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수용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여러분들은요 4명 내지는 5명까지만 시험에서 다룰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비 오는 날 6명인데 바꿉시다. 6명 너무 복잡하더라고. 자, 5명. 자, 5명의 친구가 모두 우산을 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집에 갈 때 모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갖고 갔다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여기 들란가? 자, 봅시다. 수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됐나? 자, 남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니까 A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우산은 뭐죠? B나 C나 D나 E가 되겠죠. 자, A가 B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B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우산은 A나 C나 D나 E가 되겠죠. 간격을 좀 둘게요. 수연도를 하려고 하니까 A나 C나 D나 E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맞나요? 자, A, B를 가지고 갔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C, D가 남아있죠. 그럼 C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우산은 D 아니면은 E겠죠. 맞나? A, B, D를 썼어.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았죠? C하고 E가 남았죠. 그러면은 E는 여기로 못 가니까 E, C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A, B, E. 좋아. 이건 할게요. A, B, E, C하고 E가 남았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E하고, 이상하다, 이거. A, B, E를 냈으니까 뭐가 남았지? A, B, C, E. C하고 D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 D가 뭐 노니까 C, D.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맞나? 자, B, C. 남아있는 건 뭐가 있죠? B, C니까 A, D, E가 남았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A도 되고, 뭐다? D도 되고, 뭐다? E도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은 A, B, C를 썼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D 남았죠. D. 그럼 얘가 얼마? E, D 요거밖에 안 되겠죠. 됐나? 자, A, B, B, C, D. B, C, D. 그럼 남아있는 게 A하고 아이고 어려워. C 썼고 잠깐만요. B, C, D, A, E가 남았죠. A, E가 남았으니까 얼마가 돼? 여기에 E하고 얼마? A가 될 수밖에 없고 B, C, E, B, C니까 A, D가 남았죠. 그럼 여기 뭐가 돼? A, D가 남았으니까 A하고 얼마? D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 뭔가 좀 개수가 너무 많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D 보자. D. BD야. BD.
자, BD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제 우리는 머리를 굴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B하고 D지. 그럼 얘는 구조가 똑같은데, 얘가 지금 B에서 D가 왔어. D가 여기 있잖아. 맞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를 구했냐면은 C가 있는 걸 우리가 구했거든. 맞나?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은 궁극적으로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궁극적으로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맞나?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가 D가 오고 얘가 C가 있으면 요 위에 거랑 방법이 똑같을 거야, 형태 자체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도 몇 가지가 됐어. 얘가 세 가지니까 얘도 뭐가 돼? 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E가 있거든요. E. 그럼 요 E도 이쪽으로 자리를 확 옮겨버리면 아까 요거하고 자리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맞나? 그럼 얘도 몇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똑같은 세 가지. 얘는 구조가 조금 다른 거니까 얘는 몇 가지였어? 두 가지. 그럼 얘가 몇 가지야? 요거를 총도하니까 11가지가 되겠죠. 11가지. 자, 요 11가지인데 여기에 C가 왔어. 방금 요거를 요거하고 자리를 바꾸면은 요 위에랑 구조가 똑같은 구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몇 가지가 되겠어? 11가지. 얘도 11가지. 얘도 11가지. 중간에 경우의 수를 대칭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칭 구조를 이용해 단축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11가지가 4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 4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아까 포함 배제 원리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했다 그지? 그 완전 순열을 결과만 기억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또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요겁니다. 자, 저 보여주는 거 바로 넘어간다고 그지? 자, 5명을 줄 세워놓은 거야. 5명. 5명을 갖다가 하는 건데 5명 우선 자리 바꾸면 하는 거라고. 그지? 5P에 5. 넌 모든 경우의 수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겹치는 거는 뭐 5P에 4, 다시 두 명이 겹치는 이렇게 해갖고 5P에 얼마, 3, 다시 빼기 얼마, 5P에 2, 다시 더하기 얼마, 5P에 1, 다시 빼기 얼마, 5P에 얼마? 0. 요거 어렵니? 식 적는 거 충분히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해놓으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44를 외우는 것도 괜찮고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5P의 5는 얼마죠? 120. 5P의 4도 120. 5P의 3은 5, 4, 3. 60. 5P의 2는 5, 4, 20. 5P의 1은 5. 5P의 0은 무조건 1이라 했죠. 그러면은 얘 없어지고 얼마가 돼? 40. 45, 1 빼니까 얼마? 44 해가지고 얘가 완전 순열의 이론을 가지고 포함 배제의 원리를 같이 알고 있다면 이론을 가지고 그냥 푸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22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1, 2, 3, 4, 5인 몇 개? 5개의 원이 있고요. 자, 영역을 나누고 색깔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의 색이 있고요.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데 여기까지는 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대. 물감 한 통으로는 어디? A 가운데 있는 요 영역만 칠할 수 있을 때 서로 다르게 색칠된 문양의 개수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출 문제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니까 넓이부터 구해봐야 되겠네. 자, A의 넓이는 뭐다? 파이 R 제곱 파이네요. 파이. 됐나? 그럼 B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B의 넓이는 4파이에서 얼마? 파이를 빼야죠. 그럼 얼마가 돼? 3파이가 될 거고 C의 넓이는 얘가 3이니까 3, 3은 9파이 빼기 2는 4파이니까 얼마가 돼? 5파이가 되고요. 맞나? 그러면은 D의 넓이는 4, 4, 16 빼기 9에 얼마? 파이 해가지고 얼마가 돼? 7파이야. 20 늘어나는구나. 자, E의 넓이는 얼마가 돼? 5, 25 빼기 얼마? 16. 요 녀석이 얼마? 파이니까 얼마가 돼? 9파이가 되겠네. 물감을 칠할 수 있는 게 몇 통밖에 없다고요?
10통밖에 없대요. 문제가 조금 있네. 자, A, B, C, D, E를 칠하는데 얘네들은 색깔이 구분이 되어야 돼, 순서대로. 맞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한 통이 들어가고, 어이구야. 여기는 한 통을 칠해야 되고, 여기는 세 통, 5통, 7통, 9통이잖아요. 보자. 색깔이 세 종류고 구분을 다 해야 돼요. 그 생각도 해야 되고. 만약에 E에서 뭔가를 칠했다고 본다면 어디하고만 색깔이 통할 수 있어요? A하고 밖에 안 통하죠. 맞나? 그 다음에 얘를 칠했다라고 보면은 얘나 얘가 통하죠. 맞나? 통할 수 있는 게 10통이 내려 있으니까. O는 뭐 이렇게 통하겠네. 이거 좀 그렇네. 자, 일단은 보자. 여기 색칠을 하려면 색칠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색깔은 일단 3개가 필요하잖아. 맞나? 색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지. 저는 여기에서 색깔을 뭐다? 3종류를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자고요. 이웃하는 거는 같은 그룹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지? 3개의 그룹으로. 자, 3개의 그룹은 나누려고 하니까, 자, 얘가 총 5개니까 일단 누군가는 잠시만요. 일단 누군가는 짝이 없어야 되죠. 일단 누군가는 짝이 없어야 돼. 맞나요? 그러면은 당장 짝이 없는 거, 만약에 E가 혼자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10통 이하로 짝을 지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뭐다? B하고 D하고 짝이 되고, 얘가 9통짜리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다? A하고 C하고 짝 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요? 7, 3에 했으니까 7, 1인데 B, C는 안 되잖아. 이웃하는 거는 같은 색이 안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결국 요거 짝밖에 안 되겠네, 일단은. 요거. 그 다음에 또 나눠볼까? 요거는 뺄까?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E가 혼자. 그럼 누가 또 혼자 된다 생각해볼까? D가 혼자라고 생각해보자. D가 혼자라면은 얘하고 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럼 D가 혼자. 그럼 얘가 짝이, 얘는 될 수가 없네. 될 수가 없네. 얘가 같은 색이니까. 자, D가 혼자면은 얘가 짝이고, 얘가 짝이 돼야 될 건데, 물감 통수로 이웃하는 건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잖아. 그지? D는 안 되네. 그러면 C가 혼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C가 혼자라면 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BC하고 AE가 짝이 될 수 있죠. 이건 색깔 다 구분이 되는 거니까. BC하고 뭐다? AE가 짝이 될 수 있죠. 됐나? 그 다음에 C가 혼자. B가 혼자면은 물감이 안 될 것 같은데? B가 혼자 안 되겠다, 그지? 이것도 안 되고. 물감 통수 따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생각해보자. E가 혼자, 그 다음에 BD, 그 다음에 얼마? AC. 되는 거죠? E가 혼자. E가 여기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요런 색깔이 있고. 그러면은 BD가 같은 색이에요. 그러면은 B하고 D가 같은 색이고. 맞나? 그 다음에 A하고 C가 같은 색이고. A하고 C가 같은 색이고. 색깔 다 구분되니까. 가능한 거 맞다, 그지? 케이스가 2개로 나눠지네요. 맞나요? 케이스가 2개로 나눠지네요. 자, 이제는 물감 3종류가 있는데 물감만 정하면 되겠네. 여기 물감 정하는 방법이 얼마가 되겠어? 3팩이죠. 색깔만 정하면 되잖아. 자리 바꿈 한다 했잖아. 자리 바꿈. 색깔만 정하면 되죠. 자, 요것도 되는 거죠, 그지? 가운데 거 해가지고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가는 거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A하고 요거 짝 찍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얼마가 돼? 3팩. 요거 3팩, 요거 3팩. 그러면은 요거 2개 뭘 하면 되겠다? 다 하면 되겠죠. 그럼 6 더하기 6 하면 얼마가 돼?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